2005년 11월 9일 아침, 텍사스주 로빈슨, 즉 웨이코 바로 남쪽에 위치한 평화롭고 단란한 마을에 비극이 닥쳤습니다. 바로 이날 평온함은 단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 여성이 극도로 겁에 질리고 다급한 목소리로 911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지방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불분명했지만 목소리만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 한 통의 전화는 단단했던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고 한 가족을 황폐하게 만들었으며 곧 드러날 진실에 대중을 경악하게 만든 비극적인 이야기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사랑, 약속, 가슴 아픔, 그리고 궁극적으로 깊은 비극으로 가득 찬 결혼 생활을 했던 달린과 키스 젠트리의 이야기입니다. 달린 도스카실은 1974년 11월 2일에 태어났으며 헌신적인 가정에서 세 딸 중 둘째로 자랐습니다. 처음부터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특별한 불꽃을 보았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은 그녀를 빛나고 규율이 잘 잡혀 있으며 생기가 넘치는 소녀로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하고 야망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텍사스 중부에서 성장한 달린은 눈부신 미소, 금발머리, 그리고 타인과 소통하는 탁월한 능력 덕분에 금세 지역에서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미인대회 우승 타이틀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부와 선생님들 모두에게서 텍사스의 미인 여왕, 텍사스 뷰티 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프롬 퀸으로 뽑혔고 깃발 부대에 참여했으며 항상 모든 학교 행사의 중심에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매력은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외모 때문만이 아니라 진실된 성격 때문에 돋보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했고 또래들에게는 존경받았으며 가족에게는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앞날이 창창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1993년 그녀는 카메론의 요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웨이코의 텍사스 주립기술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치과 분야에 끌려 치과 보조원 훈련을 받았지만 장기적인 목표는 간호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대학 시절 자신의 인생 궤도를 완전히 바꿀 사람, 바로 키스 젠트리를 만났습니다. 키스는 1974년 9월 2일 웨이코에서 태어났으며 웨이먼과 글렌다 젠트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와 가족의 의미가 여전히 강한 로빈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키스는 두 명의 누이와 그를 소중히 여기는 넓은 친척 관계 속에서 자랐습니다. 로빈슨 고등학교에서는 그는 느긋한 성격과 조용한 강인함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하거나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믿음직함과 친절한 성격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키스는 관심을 갈망하지 않았고 불평 없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달린처럼 그 역시 텍사스 주립기술대학에 등록하여 제도 및 용접을 공부했습니다. 이후 그는 유틸리티 회사에서 안정적인 엔지니어링 보조 직업을 얻었고 견고하고 책임감 있는 미래를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키스는 가장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집중력이 높고 근면했으며 자신이 만들고 싶은 삶의 종류에 대해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가 정착하기 전부터 이미 가정적인 사람이었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키스와 달린이 만났을 때 연결감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화학작용은 부인할 수 없었고 곧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달린의 가족은 키스를 빠르게 받아들였고 키스의 가족 역시 달린을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결혼이 시간 문제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열린 커플처럼 그들의 인생 시점은 항상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이 되자 두 사람 모두 졸업하고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달린은 조용히 프로포즈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키스는 결혼이나 심지어 동거에 대해서도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솔직한 대화 끝에 그들은 헤어지기로 하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들은 갑작인 이별에 놀랐고 달린과 키스 모두 이별을 쉽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서로 없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찾기 위해 달린은 댈러스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치과 업무로 돌아가 도시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의 생활 방식은 그녀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차량 도난 사건과 도시 생활의 단절감이 결국 그녀에게 타격을 주었습니다. 약 1년 후 달리는 집으로 돌아왔고 운명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와 키스는 곧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재회는 신속하고 단호했습니다. 1999년 키스는 프로포즈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젊은 커플은 첫 집을 구입하고 한때 꿈만 꾸었던 삶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달린에게는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치과 경력으로 돌아왔지만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소명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욕적이고 결단력 있는 그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이번에는 간호학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키스는 아내가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그녀의 야망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듯이 그들은 행복한 커플이었습니다. 자주 웃었고 책임을 분담했으며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2000년대 초 키스와 달린 젠트리는 텍사스 로빈슨의 조용한 지역사회에서 이상적인 삶으로 보이는 것에 정착했습니다. 웨이코에서 짧은 운전거리였던 그들의 집은 평화로운 교회 동네에 있었는데 우연히도 키스의 부모님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이러한 가까움은 위안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키스는 지역 전력회사에서 엔지니어링 보조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고 달리는 등록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두 개의 안정적인 수입으로 그들은 호화롭지는 않지만 가족을 부양하고 가끔 사치를 즐기기에 충분한 편안한 생활 방식을 누렸습니다. 가족이 그들의 꿈의 중심이었습니다. 2001년 첫 아들 체이스가 태어났습니다. 2004년에는 코디가 뒤를 이었고 2005년에는 셋째 아들 케이드를 맞이했습니다. 젠트리 부부는 육아로 쉽게 전환하는 듯 했습니다. 양가 조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그들은 사랑, 안정, 가족 전통의 뿌리를 둔 삶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종류의 가족이었습니다. 매력적이고 헌신적인 부모, 3명의 아름다운 아들, 그리고 잘 관리된 집. 하지만 표면 아래의 현실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키스의 직업은 잦은 출장을 요구했고 달리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책임을 혼자서 저글링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유지하며 간호사로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키스가 집에 있을 때조차도 책임의 균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출장으로 지쳐서 육아의 혼란에 뛰어들기보다는 휴식을 취하려 했습니다. 결국 키스는 자신의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더 많은 돈을 벌지만 출장이 잦은 직장을 그만두고 더 낮은 급여의 내근직으로 전환하여 집에 더 가까이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실용성에서 비롯된 움직임이었지만 대가가 따랐습니다. 수입 감소는 그들의 재정을 압박했고 키스는 지루하고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직장에 갇혀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전 직장의 도전과 추진력을 그리워했습니다. 좌절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한편 달린의 소비 습관은 보도에 따르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집을 유지했고 모임을 주최했고 더 이상 합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물건들을 계속 샀습니다. 그들의 다툼은 종종 돈 문제에 집중되었습니다. 키스는 그녀가 재정을 부주의하게 다룬다고 믿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육아 책임이 그와 그의 부모님께로 넘어오면서 그는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친척들은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행복했던 부부는 이제 긴장감이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불만, 미묘한 감정적 거리, 그리고 커져가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스나 달린이 이혼을 원한다는 징후는 없었습니다. 특히 키스는 상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11월 9일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오전 6시 11분 심하게 동요한 달린이 긴급 서비스에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장면을 묘사하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집 뒷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녀의 남편인 키스가 침대에 누워 피로 덮여 있었으며 거의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구조대원에게 키스의 총기 중 일부가 사라졌다고 말했고, 키스가 쌕쌕거리는 소리를 내며 입에서 분홍색 거품을 뿜어내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달리는 그날 밤 키스 옆에서 자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사람이 자고 있던 다른 침실로 막내 아들을 데려가 함께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 역마를 틀었고, 오전 6시에 잠에서 깨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남편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그 방에 있었다고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곧바로 젠트리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키스는 여전히 살아 있었지만 희미하게 숨만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총을 맞았고 완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입가에 맺힌 분홍색 거품은 심각한 외상을 의미했으며 그가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함을 시사했습니다. 응급구조대는 그를 웨이코의 힐크레스트 침례교 의료센터, 힐크레스트 베프티스트 메디컬 센터로 급히 이송했고, 그곳에서 그는 생명유지장치에 연결되었습니다.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키스 젠트리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인 2005년 11월 11일 그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살인사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그날 밤 집에 있던 유일한 다른 성인인 달린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사건 진술은 수사의 핵심이 되었고, 그녀는 거의 즉시 신문을 받기 위해 경찰서로 불려왔습니다. 달린은 경찰에게 11월 8일 저녁은 별일 없이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오후 8시 30분경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들어선 집 안은 따뜻한 환영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달린에 따르면 키스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가 레스토랑 영수증을 발견했는데 이는 그가 무모하고 무책임하다고 여겼던 또 다른 지출의 증거였습니다. 그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이는 키스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달린은 좌절감에 집을 나가 드라이브를 하며 머리를 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돌아왔을 때 그녀는 사과를 하고 말다툼을 잊으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키스는 안방 침실에서 잠자리에 들었고 달린은 세 아들과 함께 다른 방 중 하나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칭얼거리는 막내 아들을 재우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오전 5시 15분경 개 짖는 소리를 듣고 잠시 깼지만 개가 가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짖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잠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오전 6시경에 침대에서 일어나 집안을 가로질러 키스를 깨우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대답하지 않자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반응이 없고 피를 흘리고 있는 남편을 침대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는 또한 뒷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잠겨있던 총기 캐비넷이 훼손되었고 내용물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달린의 사건 진술은 오싹한 시나리오를 그려냈습니다. 누군가가 밤사이에 그들의 집에 침입하여 남편을 살해하고 다수의 총기를 훔쳐갔으며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형사들은 그녀의 전체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는 불안정한 불일치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달린은 오전 6시까지 키스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법의학 분석에 따르면 총격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총알의 궤적, 고여있는 혈흔, 그리고 키스의 의학적 상태는 잠을 자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이른 어택 시점을 가리켰습니다. 현장에서는 더 많은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달린은 캐비넷에서 여러 총기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관들은 그중 일부가 집 뒤편 바로 밖에 깔끔하게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서두르는 일반적인 강도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현장을 꾸미기 위해 의도적으로 총기들을 그곳에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심을 더하는 점은 총기 캐비넷에 억세스할 수 있는 사람은 단 2명, 키스와 달린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연 사람은 캐비넷의 위치와 열쇠가 숨겨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작위로 침입한 이가 그 집의 구조와 보안에 대해 그렇게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달린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훈련받은 간호사로서 그녀는 CPR을 실시하거나 최소한 생존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과 침착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키스를 돕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고 그들을 안내하기 위해 방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이유로 아이들과 함께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또 다른 이상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911 전화 자체였습니다. 침대에서 배우자가 총에 맞은 것을 막 발견한 사람에게서 예상되는 극심한 공황 상태 대신 달린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과 수면 배치에 대한 놀라울 정도로 상세한 시간표를 제시하며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어조는 위기에 처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의심을 해명하려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아침 늦게 달린은 경찰서에서 공식 인터뷰를 위해 앉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더욱 직접적이 되자 그녀는 주저했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녀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 권리를 행사하며 변호사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는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린은 자신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입으로 남편을 사랑했으며 그에게 해를 끼칠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재정적인 압박과 새 어린 아들을 키우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인정했지만 그들의 문제는 평범한 것이었을 뿐 폭력으로 이어질 만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녀의 이야기 속 공백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단순한 주택 침입보다는 훨씬 더 사적이고 치밀하게 계산된 무언가를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더 깊이 파고들수록 질문들은 계속해서 쌓였습니다. 누가 동기를 가졌는가? 누가 접근 권한을 가졌는가? 그리고 누가 기회를 잡았는가? 달린의 목소리는 때로는 눈물, 때로는 혼란으로 감정에 북받쳐 갈라졌지만 그녀의 말은 자신에게서 의심을 거두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키스가 아들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야기했고 자신 역시 그를 사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달린의 동의를 얻어 그들은 젠트리 자택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강제 침입의 흔적은 없었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훨씬 더 파멸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주방 쓰레기통 깊은 곳에 묻혀있던 라텍스 장갑 한 쌍을 발견했습니다. 그 장갑 안에는 22구경 탄피 하나, 총기 잔여물의 흔적, 그리고 키스와 달린 단 두 사람만을 가리키는 DNA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결정적인 돌파구였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동기가 드러났습니다. 형사들은 키스에게 5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 사이에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의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총격 사건 발생 19일 후인 2005년 11월 28일, 달린 젠트리는 체포되어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구금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바로 키스의 부모님이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그녀의 석방을 보장했습니다. 키스의 부모님을 포함한 젠트리 가족은 달린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흔들리는 지지 속에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에겐 그녀는 단순히 키스의 아내가 아니라 그들이 신뢰하고 사랑했던 손주들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새롭고 놀라운 정보가 드러났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달린은 지역 지주이자 지인인 로버트 파벨카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텍사스주 엑스텔 근처의 시골 땅을 구매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 땅에는 고요한 연못이 있었는데 달린은 그것이 아들에게 낚시를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키스의 꿈을 떠올린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야기가 거기서 끝났다면 감동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주 후 달린은 파벨카에게 이상한 요청을 하며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연못을 메워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녀는 그 연못이 키스의 추모와 같다며 열광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것이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파벨카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 요청에 마음이 불편했던 그는 당국에 연락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그 연못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달린이 그것을 그토록 메우고 싶어 한다면 아마도 그녀가 발견되기를 원치 않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그들은 추론했습니다. 수색이 신속하게 조직되었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들의 직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연못 바닥에는 0.22 구경 리볼버가 있었습니다. 이는 장갑 속에서 발견된 탄피와 같은 구경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해 흉기였습니다.
하지만 정황 증거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여전히 직접적인 연결고리, 즉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파벨카에게 의지했고 이번에는 함정을 설치하는 것을 돕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는 동의했습니다. 파벨카는 그녀의 요청을 따르는 척하며 달린에게 전화를 걸어 연못을 메울 준비를 하고 있지만 먼저 물을 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달린이 연못이 비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직 안에 남아있는 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거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미끼를 물었습니다. 전화상으로 달린은 침착하고 동의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반대하지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숨겨진 감시 카메라의 감시 아래 그녀는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장화를 신고 막대기를 든 채 그녀는 물속으로 들어가 당국이 이미 총을 회수한 바로 그 지점의 연못 바닥을 찔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녹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형사들은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을 확보했습니다. 2007년 2월 32살의 달린 젠트리는 텍사스주 맥클레넌 카운티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은 닷새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로빈슨 자택에서 잠자고 있던 남편에게 총을 쏜 1급 살인 혐의에 직면했습니다. 검찰 측의 사건 핵심은 감시 영상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미 총이 압수된 지 며칠 후 달린이 연못 속에서 살해 흉기를 회수하려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그녀의 변호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쓰레기통 속의 장갑, 조작된 강도 사건, 모순되는 시간표 등 이 모든 것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변호인단은 재판의 유무죄 단계에서 증인을 부르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증거는 너무 강력하여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2007년 2월 8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급 살인, 달린 젠트리는 징역 6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그녀의 동기가 감정적 동기와 재정적 동기 모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원했고 키스의 생명보험금 지급으로 오는 재정적 안정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배심원들에게 보내는 최종 변론에서 검사들은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달린은 현재 텍사스주 게이츠빌의 닥터 레인 머레이 교정시설에서 형을 복용 중입니다. 2017년 11월 텍사스 형사항소법원은 그녀의 재심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녀의 유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2037년 2월에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만약 가석방이 거부되면 그녀는 2067년까지 전체 형기를 복역하게 될 것입니다. 달린 젠트리는 항상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11월 아침의 결과는 그녀의 감옥을 훨씬 넘어선 곳에까지 미쳤습니다. 2010년 한 판사는 체이스, 코디, 케이드에 대한 영구적인 양육권을 키스의 부모님에게 부여했습니다. 달린이 아들들과 어떤 접촉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접근 금지 명령이 발표되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녀는 그 이후로 아들들과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키스 젠트리는 조용한 강인함으로 대표되었습니다. 헌신적인 아버지, 충성된 남편, 그리고 근면한 가장이었던 그는 야망보다 가정을, 지위보다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3명의 어린 아들, 슬픔에 잠긴 가족, 그리고 진실성과 사랑을 바탕으로 구축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의 삶은 비극적으로 짧게 끝났지만 키스를 알았던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합니다. 그의 기억은 그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들의 삶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과 댓글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